안녕하십니까. 자, 전기기사 최신 기출문제 해설 강의 2024년 3회 전기설비 기술기준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8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. 자, 제2차 접근 상태라 함은 가공연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연선로의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몇 미터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를 말하느냐라고 했고, 자, 이 접근 상태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이 문제와 같이 접근 상태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나올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특고와 보안공사에서 제1종 특고와 보안공사, 제2종 특고와 보안공사, 또 제3종 특고와 보안공사 이쪽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접근 상태가 언급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랬을 때 이제 두 곳에서 표현이 되니까요.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맞춰서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간단하게만 좀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이제 지면에 전주를 세우고 선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. 선로를 만들었을 때 이제 요 전선, 그죠?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한다.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설물을 만들었을 때 그 주변에 뭐 수용가, 뭐 집이 있을 수도 있고 빌딩이 있을 수도 있고 다리가 있을 수도 있고, 그죠? 뭐 등등의 어떤 시설물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가까이 이제 오게 되면 아무래도 전기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 있을 때 이와 같은 가공 전선로는 이제 법령에 따라서 이제 몇 차 접근 상태냐,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약간 이제 일정 거리 이상을 어떻게 떨어뜨려 놓고,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가까이 설치할 수밖에 없으면 다른 부분에서 좀 더 안전하게 시공을 해야 된다. 뭐 그런 어떤 개념으로 설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, 자, 그랬을 때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또는 머릿속에 연상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설정을 한다면, 얘가 만약 쓰러졌다고 하면 이렇게, 그러면 지지물이 쓰러지게 되면 전선도 같이 떨어지겠죠. 그러면 보시다시피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을 기준면이라 설정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영역이 위험 영역이 설정이 될 수밖에 없죠. 그렇죠? 그래서 보통 여기 영역을 우리가 뭐라고 설정을 하게 되냐 하면 이 영역을 제1차 접근 상태다.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랬을 때 이제 여기는 어떤 정확하게 뭐 몇 미터 뭐 이내 영역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보통 이제 3미터를 기준 잡아가지고 3미터 이제 이상으로 설정해서 요 가공 연선로로부터 영향을 받는 이제 지역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제1차 접근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, 자, 그 다음에 3미터 미만으로 설정이 될 때 제2차 접근 상태라고 하게 됩니다.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전선을 기준 잡아가지고 이제 좌우로 이제 설정해서 3m 영역에, 그럼 대략 한 요 정도 영역이다라고 보시게 되면 여기가 3m 설정해서 이 안쪽에 3m 미만 영역이 되는 것이죠.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영역 안에 만약에 이제 다른 시설물이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잡게 된다면 제2차 접근 상태라는 기준을 설정해서 뭐 다른 부분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든다든지 또는 뭐 지지물 간의 이격거리를 좀 좁힌다든지 등등의 방법으로 이제 대응을 한다. 그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좀 연상하시면 좋지 않을까.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. 그러면 지금 다시 봤을 때 제2차 접근 상태다라고 하게 되면 수평거리로 몇 미터 미만인 곳이요? 그렇죠? 3미터 미만인 곳, 3미터 미만인 곳을 우리가 제2차 접근 상태라 한다. 제2차 접근 상태. 뭐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. 자, 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. 82번입니다. 고압 가공 전선로에 사용하는 가공지선으로 나 경동선을 사용할 경우에 굵기는 지름 몇 미리 이상이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어요. 자, 가공지선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뭐 부분은 우리가 전력공학에서 주로 설정을 쭉 하게 되고요. 자, 그걸 바탕으로 이제 여기에서 내용 설정을 살짝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지물을 세우고 이제 왕금을 갖다 걸어주고 애자 올려주고 선로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.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시설물을 통틀어서 전선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. 그럼 이제 이쪽이 전원이다라고 했을 때 또는 송전단이라 했을 때 이쪽은 이제 부하다라고 했을 때 또는 수전단이라고 했을 때 전기에너지가 이제 선을 타고 쭉 가고 있을 겁니다. 잘 가면 큰 문제는 없어요. 그런데 하늘 높은 곳에서
이상전압이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. 그 이상전압이 형성이 돼서 이게 대지를 향해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하필이면 이 선로로 만약에 유입이 됐다. 선로에 유입이 되게 되면 이 선로에 이상전압이 형성이 돼서 유입되는 점을 기준으로 좌측, 우측으로 동일한 크기의 이상전압이 쫙 비색세기로, 비세 속도로 움직이게 되죠.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선로에 몰려 있는 기계기구 시설이 다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. 그와 같은 상황으로부터 이제 뭐 보호 또는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느냐? 보시다시피 이와 같은 지지물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지지물을 덧대요. 지지물을 덧대고 선을 이렇게 깔아줍니다. 그럼 이렇게 선을 깔아주었다라고 했을 때 이 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공지선이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가공지선이 설정이 됐다. 그럼 이 가공지선은 어떤 역할이에요? 이 선을 가지고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하늘 높은 곳에서 형성돼서 대지를 향해 떨어지는 이상전압 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낙뢰 또는 직경뢰. 직경뢰가 선로에 유입되는 걸 얘가 방지 또는 차폐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상전압이 만약에 가공지선으로 딱 유입이 되게 되면 가공지선을 타고 쭉 흐르다가 여기 접지도체가 설정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접지극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쭉 방전을 하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이 목적으로 설정하는 게 이 가공지선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, 그때 그 가공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선로, 이 전선로에 사용되는 전압에 따라서 가공지선의 굵기가 달라지게 되는데, 이 문제의 경우는 지금 고압 라인이다라고 했고, 고압 라인의 경우 가공지선의 굵기는 4mm 이상짜리를 사용해야 합니다. 만약에 여기 전선로의 전압이 특고압이 되게 되면 5mm 이상짜리를 사용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. 그래서 이 가공지선이라고 하는 건 직경뢰로부터 선로를 보호하기 위해 직경뢰 차폐 목적으로 설치한다. 꼭 기억하시고요. 굵기는 고압일 땐 4mm 이상. 여기서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서 이제 방전이 잘 돼야 되는데 방전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죠. 그랬을 때 다시 얘가 위로 올라가서 다른 쪽에 영향을 주는 일종의 역섬락 부분이 또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위쪽으로 영향 주지 않도록 여기에서 다 방전이 잘 될 수 있도록 대지와 이제 접촉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하나 쭉 깔아줘요.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방전이 되겠죠. 그죠? 이런 목적으로 해서 방전을 효과적으로 한다. 그때 이 선은 대지 땅 속에 매설되어 있는 선이죠. 그래서 이걸 매설지선이라고 하게 됩니다. 매설지선. 매설지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는 잘 언급되는 얘기는 아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시 돌아와서 가공지선의 굵기는 몇 mm요? 네. 정답은 3번 4mm 이상짜리가 되겠습니다. 자, 82번은 뭐 이 정도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. 자, 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83번. 건조한 장소로서 전개된 장소에 고압 옥내 배선을 할 수 있는 것은? 이라고 했고, 자, 고압이에요. 그런데 어디에다 한다고요? 옥내에 한다고요. 옥내에. 옥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 건축물, 즉 빌딩이나 아파트 내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, 활동 공간에 무엇이요? 배선 공사를 했는데 사용되는 전압이 고압이죠. 전압이 높기 때문에 감전되면 크게 다치거나 좀 운이 안 좋으면 사망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시설물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보통 옥내에는 고압은 잘 사용되지 않는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, 어쩔 수 없이 사용할 때에는 세 가지 방법을만 적용한다. 그래서 애자 사용 공사, 또 하나가 케이블 공사, 그리고 케이블 트레이 공사. 이렇게 세 가지만 사용을 해요.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간다면 이 애자 사용 공사도 정개된 건조한 장소, 습기가 없고 정개됐다라는 건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위치를 얘기한다.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건조한 장소로서 정개된 장소에 한다. 애자 사용 공사. 정답은 1번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압이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위험한 이제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고 좀 생각하셔가지고 고압 옥내 배선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좀 개별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83번도 이 정도면 되겠죠.
자, 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84번이 됩니다. 자, 분산형 전원 설비에서 사업장의 설비 용량 합계가 몇 kVA 이상인 경우 송배전 계통과의 연결 감시, 연결 상태 감시 및 유효전력, 무효전력 전압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해야 되느냐,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.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수용과가 있었다, 또는 부하가 있었다. 기존에는 어디에서만 전기에너지 공급을 받는다? 예, 한국전력, 캡코로부터만 전기에너지를 공급을 받았었는데, 최근에는 이제 신재생이라든지, 그죠? 또 환경적인 부분들을 다 고려하고, 그렇죠?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분산형 전원 설비를 설치하게 됩니다. 태양광이 될 수도 있고요, 연료전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, 풍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. 그걸 이제 수용과 부근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, 또는 이제 상황에 따라 한국전력에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. 그럼 이렇게 이제 설정해서 운용을 하게 되는데, 이때 이 분산형 전원 설비를 감시하자 이거예요. 왜냐? 얘가 고장이 났을 때 수용과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, 중앙급전 시설물 또는 이제 한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얘도 좀 감시를 하자.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. 근데 얘가 좀 작을 때에는 굳이 이거 큰 영향 안 미친다. 근데 좀 커지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그럼 그거 기준을 얼마로 설정할 것이냐? 지금 여기에서 표현됐다시피 설비 용량 합계가 얼마예요? 250kVA 이상일 경우에는 연결 상태를 감시하고 유효전력, 무효전력 전압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이제 장치를 한다.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건 정의에 관련된 형태죠. 어떻게 보면요. 그런데 이건 어떤 이유라기보다는 분산형 전원 설비도 이제 어떻게요? 감시를 해서 고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, 고장이 났을 때 조치할 수 있도록 이제 계기를 부착한다, 보호 장치를 부착한다. 그 정도까지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85번 문제 되겠습니다. 자, 케이블 트레이 공사예요.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사용되는 케이블 트레이는 수용된 모든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의 것으로서 이 경우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얼마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? 이렇게 이제 물어보았고, 케이블 트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조금 주의 깊게 보시게 되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. 자, 대형 마트라든지 또는 아파트 이제 주차장이라든지, 그렇죠? 대형 마트의 지하 주차장,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차량이 이렇게 있어요. 그럼 차량이 이렇게 있을 때 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. 그때 그 천정 부분에 보게 되면요, 천정에 이제 그 길다란 철쇠로 된 봉을 갖다가 딱 받고 여기에다가 레일을 이렇게 만들어요. 레일을. 그리고 그게 이제 무언가를 거기다가 얹을 수 있도록, 그 밑으로 빠지지 않도록 지지지 않은 상태를 갖다가 설정하죠. 일종의 사다리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놓고 이제 그 위에다 전선을 이렇게 깔아놓은 거예요. 전선을. 이때 이 시설물을 우리가 케이블 트레이라고 하게 됩니다. 그럼 그 케이블 트레이가 설정이 됐을 때 여러분 이게 아래로 툭 떨어지면 안 되겠죠. 그렇죠? 그러니까 얘는 튼튼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. 그래서 이제 얘가 설치가 됐을 때 할 수 있는 이 어떤 설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또는 계산값에 해당하는 강도가 설정이 됐을 때 이제 외력이 살짝 가해진다든지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좀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겠죠. 그때 고려하는 게 무엇이다? 안전율이에요. 그래서 안전율, 케이블 트레이 안전율은 얼마 이상? 1.5 이상으로 설정한다. 그거 여러분들 꼭 좀 체크해 주시고요. 자, 우리가 안전율이다라고